본 영상은 놀이치료를 받을까 고민하고 있는 부모님들만 시청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쌍둥이 파파입니다. 오늘은 아동심리상담 중 놀이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적은 요 책입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놀이치료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확인하실 부분이 있다면 참고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놀이치료는 놀이라는 매체를 사용하여서 심리치료 또는 심리상담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형태이죠. 그것을 가지고 심리상담을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놀이를 하면서 그 중에 심리상담을 하는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3세에서 12세 아동 청소년들 대상으로 실시가 많이 되고 있으나 연령 제한은 없는 기법입니다. 이제 놀이치료하면 가장 저명한 단체가 놀이치료협회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설립된 협회인데요. 거기에서 놀이치료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훈련된 놀이치료사가 놀이의 치료적 힘을 적용하여 아동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예방하거나 해결하여 최적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으로 대인관계의 과정을 확립하는 이론 모델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말이 되게 길죠. 처음 들어보는 말들도 좀 있고요. 이걸 좀 더 쉽게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치료가 뭔지를 알려달라니까 이론적인 거를 이야기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이제 이 놀이치료가 심리 상담적 이론 모델을 적용하는 거다 보니까 각 모델에 따라서, 증상, 어떤 이슈들, 아이의 지금 어떤 놀이치료가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효과성 부분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길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항에 따라서, 사항에 따라서 어떤 놀이치료를 받는 게 좋을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일단 놀이치료 정의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성장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 두 자녀인 테이태민도 지금 올해 8살이 돼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으면 초등학교를 입학하면 그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 이슈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의 아이나 다 발생하는 이슈들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생활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다양한 이유들로 적응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등원 거부라든가 집중력 문제, 생활 규칙 문제라든가 또래 관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1차적으로 부모님이나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자기 스스로의 자원들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노력을 해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 이제 심리 상담이라든가 놀이치료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 놀이 심리 상담사 혹은 놀이치료사들 찾아와 놀이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이치료를 받게 되면 이러한 이슈들이 해결되고 심리사회적 대인관계의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놀이치료는 어떻게 실시되는가에서 놀이치료를 실시하는 사람은 훈련된 사람입니다. 어떤 훈련을 받느냐면 심리상담학적인 이론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놀이치료에 대해서 직접 실습을 하고 놀이치료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놀이치료를 실시하는 이론 모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론 모델들이 있는데 그 이론 모델을 체계적으로 적용시켜 가는 것이 놀이치료입니다. 자, 드디어 놀이치료 이론 모델까지 왔어요. 놀이치료 이론 모델에는 정신분석적 융합화 놀이치료, 아동중심 놀이치료, 인지행동 놀이치료, 부모 놀이치료, 치료놀이, 환경체계적 놀이치료, 처방적 놀이치료 등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론들이 있고요. 말 안 한 것처럼 이야기 놀이치료라든가 아들로 놀이치료라든가
뭐 모험 놀이처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아직도 또 그런 이론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막 이론들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어요. 놀이치료를 받으려는 입장에서 이 이론들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심리 상담사가 학습하고 훈련받으면 되는 문제니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이론들마다 가장 효과적인 어떤 그 대상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한 4가지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적인 진단이 필요한 경우처럼 아주 어떤 이제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어떤 그 이슈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발달적 문제가 있는 경우.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잘 발달해야 되는데 발달이 잘 안 이루어지는 이슈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정확한 경우. 뭐 예를 들어 또래 관계에서 어떤 특정 행동들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집중력 문제가 있다던가 이제 그런 경우. 그 말고 이제 그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4가지 분류를 했고 4가지 분류 사항에 따라서 적합할 만한 놀이치료 이론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이치료를 받기 전에 상담기관에 방문하거나 혹은 전화를 해서 그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론 모델이 어떤 건지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각 4가지 분류마다 어떤 놀이치료 이론들이 적합할 건지 요거는 필기하셔야 돼요. 적어 놓으세요. 정신과적 진단이 필요한 경우, 지금 어떤 발생한 이슈가 되게 삶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막 학교 선생님한테 매일 전화 온다. 막 뭐 일을 하다가도 아이가 어떤 사고를 칠지 몰라서 막 걱정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뭐 필요한 경우는 이제 신경정신과에 내원을 해서 이제 진료를 받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상담센터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다, 아니면 내원을 할 때도 상담센터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효과적인 상담 이론 기법을 소개시켜 드리면은 적으십시오. 정신분석 놀이치료, 이야기 놀이치료, 처방적 놀이치료입니다. 이야기 놀이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트라우마 경험이 있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 적합하고요. 이제 처방적 놀이치료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국내에서도 이렇게 처방해 주시는 정신과 의사분이 몇 분이 되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러한 형식의 놀이치료를 하십시오라고 이제 처방해 주는 놀이치료 기법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분들이 아이의 사항을 판단해서 이런 놀이치료를 받으십시오라고 처방해주면 그걸 적용하는 것이 처방적 놀이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달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DBT, 치료놀이, 플로타임, 환경체계 놀이치료, 처방적 놀이치료, 또 감각통합. 이제 감각통합은 이제 놀이치료 영역은 아니긴 하지만요,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제 해결할 문제가 정확한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행동이 정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 행동을 감소시킨 게 주 목적이 명확하다.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물건을 막 던지는 행동을 해서 막 폭력적이다. 라든가 막 집중을 못해서 막 수업 시간에 돌아다닌다라든가 친구들을 자꾸 막 이렇게 때려가지고 뭐 문제가 발생한다던가 아니면 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못하고 막 딴짓하고 막 그런다던가 아니면은 특정 어떤 행동을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인지행동 놀이치료,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 그리고 나머지 그 외 부분 일반적인 경우인데 조금 개입은 필요한데 그렇게 뭐 삶에 큰 지장은 없지만 삶의 불편감 정도가 있는 정도에는 아동중심 놀이치료, 아들러 놀이치료, 부모 놀이치료. 네, 이렇게 저는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뭐 학술적으로 정확한 분류 방법은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놀이치료를 쭉 하고 여러 가지 놀이치료 기법들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놀이치료 기법은 요럴 때 더 적용하는 게 더 맞겠구나라는 나름의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이치료를 받기 전에 상담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지금 내가 방문할 상담센터가 어떠한 상담 이론 기법을 이론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론 모델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사항을 점검하셔서 적합한 이론 모델을 사용하는 상담 기관에서 놀이치료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 쌍둥이 파파였습니다.